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오늘도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늘 결정되는데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거 결정 언제 돼요? 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강래구 씨 영장 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 앞에 나와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의미심장한 발언이요? 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되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녹취록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네, 검찰은 그제 강 씨를 두 번째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날 저녁에 전격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이 강 씨에게 취재진이 심사 과정에서 뭔가 증거인멸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선을 긋는 이런 답변을 하고 떠났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바로 이 지점이에요. 강래구 씨가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젠가는 말할 날, 뭘 말할까? 이거 갖는 의미가 뭘까요? 글쎄요, 어떤 것을 언젠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뉘앙스, 말의 그 태도에서 읽히는 것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할 말 하안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할 말 하안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저 말만 놓고 본다면 본인이 일정 부분 억울한 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과 국민의 시선은 상당히 따가운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강래구 씨가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 상황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상황들 봤을 때 강래구 씨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랑 달리 부인을 하고 있었다, 부인하는 취지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녹취록이 이미 5천 개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녹취록에서 이미 부인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부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는 좀 더 협조하는 태도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승재은 의원. 어쨌든 강래구 씨라는 이름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몇 주인가요? 계속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려요. 그러면서 강래구 씨의 과거 일까지 계속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지금 강래구 씨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저기 지금 저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임감사라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 신문에 저 낙하산이라고 한번 나왔는데 그게 그래요? 제가 여성인권진흥원의 제 비상임 이사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력을 보면 저 여기에 정말 천착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냥 낙하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지금 강래구 씨 보면 그 전에 그 스토리를 보면 오로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와 전혀 관계없는 처음에 정동영 위원의 어떤 그 캠프에서 일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캠프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이제 전당대회 당시 캠프를 하자마자 이제 저 수자원 공사에 감사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비상임도 아니고 상임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말이 좀 많이 나고 결국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좀 열심히 도왔으니까 송영길 의원을 강래구 씨를 추천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혹시 이정근 씨가 강래구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있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뉘앙스로 물으니까 일을 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본다면 저는 수자원공사 감사 제가 만약에 본다면 저는 언론에 낙하산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력 때문에 지금 강래구 씨가 이런 과거 일까지 계속해서 또 네. 나온다는 얘기군요. 네.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른바 스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스폰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녹취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민 기자, 자, 이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김 씨,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나요? 되고 있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아하. 상황입니다. 이 사업가 김 씨는 옛날에 학생 운동을 했고 뭐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건넨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이 달라고 했을 때도 자신이 거절을 했다. 녹취록에 다 나와 있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이 스폰의 대가로 딸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의혹도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이 딸은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를 해왔고 원내대표실 경력도 있는 경력자다. 또 김 씨의 딸 역시도 2,000명이 일하는 대선 캠프 봉사에 누가 돈을 주고 참여를 하느냐 정말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최나희 변호사, 지금 민지수 기자 설명 중에 나온 이 스폰이라고 불리는 김 씨, 녹취록 언급하면서 거기에 내가 거절한 부분도 나올 거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녹취를 들어보면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게 처음은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 녹취록 같은 경우는 녹취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의 앞뒤 내용들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는 저 앞뒤 내용을 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업자 같은 경우에 나는 거절한 내용도 담겨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정근 부총장이 지금 검찰에서 예를 들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앞뒤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사업가와 이러한 돈을 주고받은 적이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녹취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녹취록을 들었을 때 검찰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더욱더 신빙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뇌물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진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진술을 더욱더 신빙성을 두겠다 이렇게 보통은 보고 있어서 네. 향후의 수사는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돈을 조달한 걸로 알려진, 돈을 조달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 김 씨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박세민 전 최고위원, 성만이 형이라고 하는데 성만이 형 정황상 보면 이성만 의원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녹취록에서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거명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녹취록은 단 한 건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방금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성만 의원과 통화하는 그 녹음 파일에는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이 들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성만 의원에게 이정근 부총장이 더불어서 뭐 돈을 전달하느라 고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승재현 의원. 네네.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내일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관심이 쏠리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기자회견을 하지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어떨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할까요? 저도 사실 지금 정치 현안에 사실 저는 소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국민으로 송영길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전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입장이고, 사실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인 거잖아요. 적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뭔가 바르고 올곧고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 정당이 지금 그거와 정반대되는 돈잔치를 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송영길 대표가 존재했고, 대표가 단순히 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정황이 아니라 관여했다는 정황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 저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말할지 서로 간에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리에종이라는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송영길 대표가 거기서 혼자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 당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그 당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책임질 부분은 정확히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게 저는 민주당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책사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정정긍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는 송영길 대표는 그게 프랑스가 됐건 그게 대한민국에 됐건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채구 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승 의원이 전전긍긍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기자회견을 취소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는 건 뭔가를 우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우려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우려하는 겁니다. 쉽게 아하. 말하면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을 당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건 역시도 네.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여론은 이미 돌아섰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다면 네. 이 사건이 당대표 경선 캠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 구성원에서도 같은 캠프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당과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이 기자회견을 전전긍긍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얼핏 드는 생각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정을 하면 하는 대로 부인을 하면 하는 대로 민주당은 그냥 수사를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의 입장을 보시면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는 전당대회 때 있었던 본인만 아는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입을 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선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최다민 변호사,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물쩍 넘어가려냐, 가만히 왜 조용히 있느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권리당원들도 나오고 여러 비판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일단 이 민주당 내에서는 조치를 해도 안 해도 어떠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또 방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 대표는 손을 긋고 있죠. 이것은 개인적
개인적인 일탈이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거나 강하게 얘기하거나 둘 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강하게 얘기하던 안 하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얘기를 예를 들면 당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소개를 하자. 근데 당내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도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이목이 끌리는 건 바로 내일 예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겠죠. 어떠한 얘기를 할지 상당히 자뭇 궁금해집니다.